좋은 시간 됐나요? 좋은 거 어디서 저희 학원 설명회는 총 이제 3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1부가 저희 원장님 수학분에 설명드렸고, 2부는 이제 저하고 저희 이제 물리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3부는 이제 입시 컨설팅이고요. 하이라이트는 몇 부일 것 같은데요? 3부. 네, 3부예요. 저희 설명회 굉장히 이제 알차다고 이제 주변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건 저희 학원 잘 가르칩니다. 저희 학원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로 어머님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는 3부 때 정말 이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버텨주시고요.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수학 방학과 과학 강남호에 있는 부원장 박태진입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서 그 고등부 학생들 위주로 이제 화학하고 생명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물리 선생님께서 이제 물리 따로 이제 담당하시는데, 그분 이제 잠깐 들어오셔서, 원래는 이제 저 혼자 다 설명해도 되는데, 물리 선생님이 젊으신데,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학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좋으신 분들은 상위권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지만 중위권 아이들은 가르치지를 못한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뭐 특히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이게 왜 질문이지? 그걸 몰라요. 아이들을 왜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이 아이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냥 공부해라 하면 아이들이 다 해올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좀 서울대보다는 좀 아래쪽 대학들,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깨신 분이 저희 물리 선생님이에요. 정말 아이들한테 하나서부터 열까지 진짜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잠깐만 들어와서 설명 잠깐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드린 오늘 설명의 중심적인 내용은 대입이 아니에요. 2학년 내신입니다. 내신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입에 관련된 내용들,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수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제일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 뭐 다양한 유형 문제인데,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겠지만은 내신 문제가 어려워지면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고3 수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거기에다가만 맞추면은 아이들이 정작 다 맞춰야 하는 그런 기본 문제들을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형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200문제인데요. 어머니 이거는 정말 최소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학원에서 문제 제일 적게 푸는 학생이 200문제 정도 풀 겁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전 보강 하루 전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직전 보강 때는 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시간 재고 모의고사, 모의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특히 고3 모의고사 문제, 그 해에 봤던 고3 아이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려요. 제가 그저께도 수리고 아이 이제 직전 대비를 했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번 수능 문제 풀었던 게 다행이에요. 그대로 나왔냐 했더니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구평이랑 수능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자기는 정말 여유있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선택의 기준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어머니께서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묻지마식 선택의 재수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아이들 전부 다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선택 과목은 2과목인데 탐구는 2과목이에요. 뭐뭐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느냐? 생명 지구과학이에요.
생명지구학 그냥 뭐 남들 다 선택하니까는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선택했다가 네,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이 학생들한테는 네, 뭐 선택 과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못한 과목이 없어요. 다 잘해요. 네, 그냥 내가 편한 과목 선택하면 되는데 굳이 투과목과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은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과목과 물리를 선택했을 때 표점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특히 이번 수능 물리 1컷이 예상컷이 몇 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관심 가지셔야 돼요. 47입니다. 네, 47. 저는 화학하고 생명이 43, 지구가 43. 나머지가 40, 50점 만점이에요. 100점에서 47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표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컷이 높으면 표점이 높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왜 한 문제 차이로 그냥 정시에서는 그냥 쭉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투과목과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요. 의대를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에 네, 뭘 선택하든지 간에 어차피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수학 2등급 나온 애가 의대 가려고 하진 않아요. 내신 막 2점대 아이들이 의대 가니까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반고에서 내신 2등급 나온 애가 의대 가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실수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실수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선택하고 뭘 선택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요. 그 다음에 네. 서울대가 목표라면은 예전에는 추가목이 이제 그 필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어요. 내신에서 필수 이수 과목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3부 때 저희 시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만약에 서울대를 뭐 가산점을 주기는 하지만은 수능에서 투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그 가산점 때문에 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산점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냥 원 선택해서 다 맞아버리면 돼요. 그게 훨씬 높습니다. 가산점보다. 그리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2학년 때 내신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능 준비, 선행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과탐 하나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사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이제 그 외의 대학들 역시 수과목 선택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원 과목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강도학, 생명지구과학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남들 선택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선택하니까 이거 선택한다.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 고3 아이들이 그래요. 수능을 보면은 의문사를 당한대요. 그러니까는 공부하기가 가성비는 갑이에요. 진짜 공부한 시간 대비 자기 성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시간 대비 그냥 만점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와도 다 맞은 것 같아. 혹시 내가 실수해서 하나 정도 틀린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등급은 3등급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문사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30분인 내용이 20문제 30분인데 15분 만에 다 풀고 어떤 학생은 10분 내에 다 푼대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에 검토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선생님 검토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처음에 풀 때 이거는 답이다라고 확신하고 풀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도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우습게 생각하고 덤비면 안 돼요. 지구과학도 역시 꼼꼼하게 공부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표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거 잘하는 아이들이 지구과학도 실수 없이 나옵니다. 그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은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생명하고 제가 화학이 이제 주 과목인데 너무 어려워요. 특히 화학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렵고요. 생명 시간 내에 정말 저는 혹시 여기 평가원 관계자분 안 계시죠? 정말 수능 끝날 때마다 그 평가원 교수님들 모셔놓고 시간 재고 풀려보고 싶어요. 푸시는지. 애들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지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생명 같은 경우는 시험지에 여백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발문 박스 안에 글자 포인트가 줄어들어요. 가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아이들이 문제 일단 지쳐버립니다. 근데 그냥 다른 뭐 물리나 화학보다는 그나마 괜찮아서 이제 생명을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어려워요. 유전 파트에서 정말 어려워요. 한숨 쉬시는데.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고3 설명회 때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수능을 뭐 선택하다 이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지금 내신 준비를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2학년 말까지 다 시험 치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이후의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 원장님께서 겨울방학 때 정말 중요하다,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빡세게 해야 된다 설명하셨고 어머니께서 다 아세요.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그 분위기가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시작하잖아요. 중하위권 아이들도 이번 방학 때는 공부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 다 해요. 전부 다 합니다. 안 하는 아이들은 그냥 뭐 운동권 아이들이나 네. 그 대학 포기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진로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빼고는 겨울방학 때 되면 다 하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의 그 분위기가 여름방학, 최소 여름방학 전까지는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겨울방학 이후의 학습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남들 다 열심히 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친해지지 마라. 넌 지금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상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티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겨울방학이 끝났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떠나면 될까요? 떠나도 될까요? 3월에? 됩니다. 놀아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 보상은 필수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힘들게 달렸잖아요. 3월 초에 개학하고 나서 학교 생활과 학원 시간은 줄어들지만 학교 생활도 피곤해요. 또 새로운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힘들어요. 근데 방학 때 열심히 했어. 어느 정도 이제 성취감도 있고 엄마도 그걸 인정을 해. 그러면은 하루 정도 놀아도 돼요. 네, 놀아도 돼요. 그래, 맥시멈 밑입니다. 주말 한 주 정도 괜찮습니다. 자기 보상 그게 없으면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해라 그게 통했던 거는 저희 시대 또는 어머님 시대.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전부였고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통했어요. 지금은 안 통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돼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상은 필수입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쉬었어요. 그 이후에 컴백했을 때 그 쉬기 전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부모님들께서 그냥 놀리는 걸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 주 정도 노는 거를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 계획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로 휴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건 이제 제 제자들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 막 뿌듯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개학하고 나서 엄마 나 이번 주는 학원 좀 쉽게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올게. 오케이 하십니다. 다들 오케이 하세요. 문제는 쉬었어. 보통 학원이 주말에 몰려있죠. 주말에 몰려있어요. 그럼 주말 이틀을 쉬었어요. 학원 진도요? 그거 보강하면 됩니다. 저 보강 많이 합니다. 진짜 2학년, 3학년 아이들은요, 저 보강에 치여 살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보강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강, 예를 들어서 일요일 수업인데, 아이가 일요일 결석을 해서 그 보강을 목요일에 살았어요. 그럼 그 과제, 어떡할 거예요? 일요일까지. 이거 못합니다. 이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분량, 과제하기 급급해요. 근데 이 과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제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제에다가 반드시 집어넣는 게 뭐냐면은 풀었던 문제를 2번 풀어놔.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 그대로 보면서 풀어보고 싹 지우고 네가 생각해서 다시 풀고. 그러니까 화학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화학 가르칠 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쉬었다가 보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게 되면은 이거를 못합니다. 자기 공부를 못해요. 과제하기 급급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 끝입니다. 밀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쉬고 싶어? 그러면은 계획 세워. 너 3월 첫째 주에 쉴 거야? 그럼 그 전에 보강 다 끝내. 그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이제 그 학생은 1월 말부터 3월 첫째 주만 기다리는 거예요. 3월 첫째 주만. 그래서 다 해놓고 가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놀 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공부에 계획을 세우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해봐야,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획 세우기 힘듭니다. 근데 놀아봤잖아요. 그래서 노는 계획을 할 수 있어. 친구들이랑 계획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휴식을 할 건지 취할 건지 자기 보상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놀러가기 전에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러면은 복귀했을 때 그냥 다 맞춰집니다. 아이들이. 네. 그리고 좀 리프레시 되셔 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그냥 그 계획 없이 쉬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죠. 공부하다가 지쳐요. 자기 풀에 지쳐가지고 힘들어. 엄마 나 오늘 한 번만 쉴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보실 때는 안쓰럽잖아요. 그래 그럼 오늘 한 번만 쉬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가 이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획을 잘 세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고 개설될 강좌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예비고 2학년은 한 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1월 요 학생인데 요 학생들인데 저하고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진도는 그렇게 많이 못 나왔습니다. 화학을 한 2바퀴 정도 돌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 심화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2학기 1학년 2학기 때 내신 대비에다가 그냥 몰빵을 했어요. 내신 때문에. 그 아이들 전부 다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내신에다가 몰빵을 해서 진도는 잠깐 스탑을 해가지고 그게 많이 못 나갔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몰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만든 교재인데 네,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으면은 전국 1등 안에 든다. 네, 그만큼 어려워요. 항상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뭐냐면요. 평가원 기출이에요. 평가원 기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런 문제들이 내신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머니도 보이시나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은 안 쓸게요. 지구학은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있으면은 자, 물리 1학기 중간고사 역학 봐요. 자, 동그라미 친 건 이제 어렵다는 표시예요, 어머니. 네. 역학 들어가고요. 화학 1학기 중간에서 아이들이 다 포기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나는 단원이 요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정말 저도 대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지만은 정말 쓸모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화학동학 나오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과외하려고 그 학생을 너무 어렵다 하니까 그 학생을 불러서 과외를 하실 때 30분 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배워?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어려우니까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그나마 괜찮은 게 기말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유전이 들어가요. 2학기 중간. 근데 화학은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은 쉬워요. 그리고 2학기 기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어렵고 생명은 그 사이가 어렵고
물리는 여기에서 그냥 끝장납니다. 부은고 물리 평균이 몇 점인지 아세요? 1학기 중간고사? 네, 20점대예요. 네. 수학도 60점대, 50점대인데 물리 20점대예요. 100점 없고요. 하나 틀린 애가 전교 1등이에요. 화학은요? 36점이에요. 물리 막 이거는 아이들이 그래요. 아유, 물리 선택해서 졸업생들이 그래요. 부은고 졸업생들이 물리 선택했니? 괜찮아. 너 2학년 1학기 때 너 끝날 거야. 그냥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시간 내에 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화학도 그래요. 화학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딴 거 안 합니다. 이것만 직접 해요. 겨울방학 때는. 딴 거 안 해요. 그나마 이제 생명이 같이, 여기 1학기 중간고사 같이 어려우면 애들 진짜 죽어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여기 사이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여름방학 때 유전 준비하면 됩니다. 여름방학 때. 유전 어려워요. 유전. 그래서 부은고 아이가 작년에 시험 보고 1학기 중간고사 화학 시험 보고 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여학생인데 선생님 어떻게인가 제가 그 학생도 역시 도감을 엄청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무조건 다 데려다봤자 멱살 잡고 끌고 가요. 안 하려고 하면은 못해줘요.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못해요. 시간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근데 그 학생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매주 도감을 했어요. 매주 시험 기간 내내 한 달 반 동안을 따로 불러다가 매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지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을 봤는데 68점인 거예요. 애가 막 울면서 전화하고 자기가 받아본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 저 화학 포기할까봐요. 이러고 괜찮아. 너 그거 잘 본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저 괜히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너 그 정도면 잘 본 거라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 화학 포기하려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표 나오고 나서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후회를 했어요. 60등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 학교에서. 나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 왜 그때 왜 안 망해셨어요? 말렸어. 그래서 그 학생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지를 선택하게 된 건데 네, 그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이 두 과목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을 할 건데, 요 교재가 이제 그거를 대비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올 2.0이. 그래서 지금 요반 아이들은 1월에 요게 그 총 3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닛 1, 2, 3인데, 요게 유닛 1이 한 번 했지만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중간고사 몰빵을 했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겨울방학 때 제가 리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특강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심한 문제풀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그러니까 2학기 범위예요. 2월부터는. 그래서 2월, 3월 하면은 요 유닛 2라는 교재 한 권이 끝납니다. 3월까지. 그리고 이제 4월, 5월은 그냥 내신 대비 쭉. 그리고 이제 유닛 3가 여기예요. 요 범위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름방학 때 합니다. 여름방학.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부터는 저희 물리 선생님이 이제 화학이랑 같이 해주시는데, 요거 이제 화학 물리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반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신 대비라고 따로 안 적어놨죠. 왜냐면은 이게 다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따로 여기 설명을 이제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네, 요거예요. 심화 문제풀이 필수 특강이에요. 이거는. 아까 그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요 한반, 요 학생들은 요 필수 특강은 원래는 안 들어도 돼요. 원래 제 커리큘럼상 안 들어도 되는데 내신 대비 때 제가 거의 한 학기를 통째로 통합과학에다가 밀어가지고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제가 따로 보강 대신에 보강 개념으로 그냥 여기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학생들은 요 심화 문제풀이 특강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명과학 특강이 이제 열려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여기 세모 쳐놨죠. 여기에요. 여기 시험범위거든요. 요것들이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위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기말고사, 여기에서 이제 수능에서 치자면은 준틀러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준틀러들.
그래서 여기에서 못 보면은 1등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준비해야 해서 요거를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 커리큘럼은 저희 그 물리쌤이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여기를 조금만 더 거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어머니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 이제 내신 대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하고 내신 대비 보강 한 번 잡으면은 길게 하면은 5시간 이상을 연강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꼼짝 안 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저희 물리선생님이 짧게 끝나실 거예요. 짧게 끝나시고 3부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이걸 보라고. 바로 시작해야 돼. 안녕하세요. 도서과학학원에서 수학과학이랑 물리화학 담당하고 있는 김관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예비 고2 부분에서 물리 수업을 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부원장님이 아마 설명을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물리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리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 현재 시작을 한 반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신규로 저희가 지금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하는 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반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여름방학 때 개강이 된 반 같은 경우는 저희 1학기 기말고사 때 부분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물리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복습 겸 그리고 물리원에서 그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름방학 때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물리원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역학적인 계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게 중요해서 진도를 지금 한 번에 다 못 뺀다거나 하지 않고 한 부분을 나갈 때 좀 어려운 문제까지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책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학, 원자 물리학과 기출픽이라고 하는 두 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리에 대해서 이 원자 물리학 책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기출픽까지 이제 좀 그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신에서 어느 정도는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높은 난이도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울방학 때까지는 그래서 기출픽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저희가 물리원을 한번 전체를 보면은 좋겠지만 이제 그 시간상 한 2월 때까지는
좀 아예 빠르게 이렇게 진도를 한번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그 문제풀이를 좀 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기말 이제 2학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또 저희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다 나가는 것보다는 그 연관성이 조금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저희가 2장의 물질의 전기적 특성과 자기적 특성까지는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 사용을 하게 될 이 풀수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풀수록과 함께, 그리고 제가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저희 고득점을 맞으려면 그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문제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이제 3, 4월에 중점적으로 좀 내신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이제 시작하는 반은 저희 지금 12월 26일부터 개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반 같은 경우도 앞에 지금 기존 진행하던 반과 같이 어느 정도는 지금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반은 2시간 20분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신규 반은 3시간씩 해서 최대한 2월 방학까지는 진도를 최대한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기 시작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같은 반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개인차가 조금씩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도 문제들, 정말 접해보지 않은 문제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물리에 대한 내용들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좀 그런 깊숙한 원리 부분들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쉬운 파트에서는 최대한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물리 수업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